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를 않았네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장 구청장이 네, 네,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네. 이게 또 제가 이 어쨌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이 단체장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많이 나가시는 건 제가 많이 듣고 네. 했지만 이렇게 접종센터에 현장 구청장실이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백신 접종 센터는 제가 알기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각종 전염병이 유행을 했지만 코로나19처럼 장기화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 재난이라고 선포를 했고 국가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 백신 접종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 무엇인지 또 개선할 건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제가 4월 15일부터 바로 여기서 상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백신을 맞는 분들에게 제가 의견 수렴을 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이 마포구에는 상권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번 코로나19에 직격탄이 암만 해도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분들한테 그 피해 보상을 해주고 새로운 출발을 네. 지원을 할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인데 예. 구청에서는 이 부분들은 지금 네. 실태는 어떠하고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중소기업 육성 자금 예. 신용보증재단하고 제가 손잡고 처음에 70억 원의 돈을 만들어서 저리 1.5%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포가 제일 먼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그 1.5%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무이자로 좀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한 2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마포사랑 상품권, 마포사랑 상품권을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제로페이를 쓰는 업소에 가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제로페이 웹이 깔려 있으면 그 마포사랑 상품권을 구매를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1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만 원 최대 맥시멈으로 70만 원어치까지를 판매를 하는데요. 그것도 눈 깜짝해서 팔리는데 10%를 제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70만 원이면 63만 원만 개인이 부담하고 7만 원 저희 구청에서 부담을 해줬어요. 근데 그걸 다 썼어요 우리가. 그랬더니 마침 또 서울시에서 국비 2%, 시비 5%, 그리고 나머지 3%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계속해서 지난 8월 초에 저희가 한 번 더 이걸 마포사랑 상품권 판매를 했고요. 한 100억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9월 1일에서 9월 2일 사이에 또 마포사랑 상품권을 저희가 발매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또 그렇게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포사랑 상품권을 판매하는 이유는 그걸 구매를 하는 국민들이 그 마포사랑 상품권을 우리 마포에 있는 업소에서 사용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또 아울러서 우리 마포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세금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1만 한 5,740건에 65억 4,400만 원 정도의 세금 납부를 유예를 해줬다. 그런 것도 우리 마포의 자랑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그러니까 이 건물주와 이 세입자 간에 이 잘 상생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건물주들이 그 월세를 좀 깎아주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시오라라고 뭐냐면 우리 그 연남동에 이제 공예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마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하고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배달까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때마쳐서 정부에서 그 이번에 재난지원금 80% 정도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 기초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돈을 무리 없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 마포는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관광이.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수립했던 것을 업소에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3년 넘게 지금 이끌어 오시고 계시는데요. 네네네. 어쨌든 구정에서 이것을 좀 사람들하고 같이 알리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뭐 어떤 부분들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제가 가장 먼저 구청장 당선되자마자 시작했던 것이 마포 1번가 소통창구였습니다. 아, 마포 1번가 소통창구. 예. 이거는 구민들이 그 1번가 우체통에 내 의견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좋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실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약 한 1,700여 건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 130여 건이 정책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예. 제가 그 공약에도 넣었던 거지만 그 MH 마포 하우징을 들 수가 있어요. 예. 이 마포 하우징을 처음에 제가 공약에 넣을 때는 우리 참모진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예. 사람은 나의 삶이 더 나아질 걸로 생각을 하지 나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건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이건 표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과 네. 생활체육센터는 많이 늘려야 된다. 네. 주차장을 늘려서 밖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 비가 왔을 때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예. 여기 차량을 흡수해줘야 된다. 관공서는. 예. 그래서 저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생활체육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시간만 나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외국 자료에 보면 1달러를 투자하면 3.4달러의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 1달러를 투입해서 그 체육센터를 지으면 3.4달러의 의료비가 절약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예. 저도 이 책에서 봤는데. 그래서 생활체육센터가 생기면 그 생활체육센터만큼의 병원이 문을 닫는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이 운동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병원이 멀어진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포구에서는 주차장과 생활체육센터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철학이에요. 공공기관 예, 예. 화장실도 휴일도 보면은 특히 저녁 되면 참 깝깝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관공서의 모든 화장실은 개방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우리 마포구청부터 개방을 했고요. 각 동사무소에 다 개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짓는 공공 건물 이거는 밖에서 바로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제가 했어요. 또 하나가 이 무엇이든 상담 창구. 네. 이 부분은 이 민원의 거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네. 원스톱 서비스로 네, 이렇게 네, 네. 소통이 네. 가능하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은 마포 구민이면 누구나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 민원실에 와서 내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그 직원이 담당은 무조건 6급으로 했습니다. 6급 주사. 6급 주사 정도 되려면 최하 20년 이상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20년 이상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로 담당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 베테랑을 구청. 했구나. 그렇죠. 예.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래서 상담을 하면 상담을 기록으로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그 기록한 걸 토대로 해서 담당에게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법률 문제도 우리 구청에 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있으니까 법률 문제도 그 변호사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금융, 우리 또 우리은행이 있으니까 금융은 또 그쪽으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그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상담을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연락해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것도 해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먹고 살 게 없다. 저희 사회복지가 연결해주고 집이 없다. 그럼 마포 하우징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마포 관내에 살면 어떤 일이든 우리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쭈었을 건데 이제 청장님이 의욕적으로 또 현장에서 다 짚어가지고 이거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실행하는 주체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네네. 그 공무원들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앞에서 말은 안 하더라도 네. 힘들어 하겠네요. 되게 이제 구청장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안 하던가 하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싫어하고 또 일이 많으면 공무원들이 짜증내고 이렇게 지레 겁먹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공무원들이요
그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제가 보니까 보람을 느낀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MH 마포하우징 1호 주택이 딱 들어갔는데요. 그 저 부부가 두 부부가 아기가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딸만 둘인데 이 부부가 너무 좋아서 울어요. 그냥 그걸 본 공무원들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가슴 따뜻한 행정. 이거 얘기하거든요. 아니 청장님 이게 현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 부분을 팍팍 돌아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반드시 공을 세우거나 열심히 한 직원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네. 아니 뭐 열심히 하나 뭐 대충 하나 월급은 다 똑같이 받는다.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심히 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청장님께서는 95년 구의원으로 시작해가지고 18년 구청장이 돼서까지 30년 가까이 지방자치에 몸담아오신 지방자치의 산정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선 주자들하고도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바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네. 대선 후보들한테 뭐 질문을 포함해서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마포구만에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마포만에 마포 색깔이 나는 마포 냄새가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권한을 좀 더 많이 줘야 된다. 예, 더 많이, 이게 더 많이 줘야 된다. 예, 그래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이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 단체는 위임 사무를 한다 이렇게. 예, 그거를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전에 뭐 지방 자치 개헌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개헌이 그 안 됐죠. 개헌안 보면 아주 획기적으로 돼 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이제 지방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방 정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색하고요. 자치단체가 맞습니다. 자치단체. 지금 현재로. 네, 자치단체가 지방 정부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지방 정부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람 한 명도 제대로 못 뽑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 경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역에서는 바뀌었지만 기초에서는 손에 막 우리한테 와 닿는 건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완전히 되려면 우리 구청의 일반 행정, 경찰 행정, 소방 행정, 교육 행정 이 네 개가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 묶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육, 그다음에 경찰, 소방 이거는 우리 마포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행정도 치안적으로 해서 경찰의 역할을 주고 교육도 우리 마포만에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반 행정, 구청이죠. 일반 행정, 교육 행정, 경찰 행정, 소방 행정은 하나로 묶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각 학교 저녁에 주차장마다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어 있는 주차장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저녁에 되고 아침에 학생들 출근하기 전에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차량을 빼내면 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차를 운동장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차량 운전자가 남자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학교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마포를 총괄하는 구청장으로서는 안전장치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이 뭐 거기 가서 뭐 7시나 6시부터 뭐 도와준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행정이라고 하고 경찰행정이라고 하고 교육행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행정이 다 총괄해야 된다. 총괄해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에서도 어쨌든 좀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와 장기적인 폭염으로 우리 구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은 어떠한 역경이 와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예방접종에 우선적으로 다 참여하시면 저는 코로나는 반드시 잡힐 수 있고 잡힐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이 합심해서 코로나 없는 마포를 만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곳에서 제가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서 구청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꿈이 미래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